안녕하세요. 준아키텍트 김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있다 오셨어요? 잘 들려요? 아, 사실 1학기쯤에 이제 김현대 교수님한테 강의 제안을 받고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쯤이면 뭔가 어떤 내 건축 세계를 나타내는 어떤 다른 키워드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다른 작업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사무소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처음에 작업들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그것들을 좀 같이 보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좀 대화를 통해서 뭐 다른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교육부 산하 단체인데 여기서 학교 교실을 스마트한 교실을 만드는 용역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테리어 뭐 설계가 주가 되는 방향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뭐 학교 교실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보다 학교가 외국의 학교들은 이렇게 복도나 막 이런 곳에서 교과 과정 외의 시간에 사회 활동이나 뭐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잘 공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11가지 제안 중에서 어떤 제안들은 외부 공간까지 좀 같이 연결된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실이 기본적으로 한 학년에 뭐 4개 정도 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커먼 스페이스 해가지고 한 학년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공간, 그래서 뭐 다양한 규모의 다른 형태의 수업을 하는 공간. 그러니까 한 학년 요즘은 한 100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일반 학교가. 그 학생들이 600명 모이는 강당에서 뭔가를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동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외부 공간과의 연계, 그 다음에 뭐 혹은 뭐 옆반 수업과의 연계, 그리고 교실 형태 자체도 일방적인 이런 수업뿐만 아니고 그룹별 스터디나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물리적으로 지어지는 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통영 전통공예관이었어요. 이제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처음에 느낌은 휴게소에 있는 잡화점 매장 같은 그런 거였는데 뭐 예산은 별로 안 됐고 뭐 적은 돈으로 뭐 10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을 리노베이션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가구까지 뭐 포함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저렴한 재료로 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지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휴지심 같은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걸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결합할까, 어떤 끈으로 할까, 얼마나 뭐 그런 스터디를 하다가 가구를 이제 전시대를 만들게 됐죠. 조명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무겁고 이게 깊고 그래서 실제로는 좀 해놓고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느낌은 있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2014년도에 이제 뭐 세월호 기억저장소 1호관을 이제 여러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어떤 재료에 관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뭐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여기 모인 여러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만든 작업이에요. 지관을 가지고서 이것을 응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 건축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여기 국 교수님, 김 교수님, OBBA의 곽상준 소장님 뭐 여러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작업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지금 화면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는 와중에 2011년부터는 연대에서 2학년 강의를 맡으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슨 작업이었냐면 지금 이렇게 여러 벽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평면이고요. 이게 단면이에요. 크라운홀이라는 미스 반데로의 그 건물을 가지고서 히든 스페이스를 찾아내는 게 과제였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학생 작업이고요. 정승훈이라는 연대 학생 작업이고 요구를 했던 거가 우리 여기 바닥 매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패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지가 있죠. 이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진하게 선을 그으면 벽이 되잖아요. 평면도에서 그냥 선을 그으면 이런 매지가 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서 공간을 만들어 보자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벽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질까 이게 단면도고요. 그리고 또 다음 학기에서는 우리 보만 가지고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건축의 기본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가 돼서 드디어 이제 뭔가 건물을 실제로 짓는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노화동, 종로구 노화동에 있는 옛날 한옥인데 대지가 한 18평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봤어요. 중간에 뭐 원래 하시던 분이 그만두게 돼서 뭐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옥이라는 거가 처음 해봐서 저도 되게 긴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한옥집에서도 잠깐 있었고 그래서 한옥이라는 거가 좀 20세기 초반에 버려진 건물 스타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춥고 뭐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공간도 좁고 현대 생활에 맞는 뭐 가구나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수납할 곳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이 되게 넓어 보이는데 사실은 기둥과 기둥 간격이 2,700이에요. 실제로는 기둥 150짜리 기둥이니까 2,500짜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만 공간, 그 11.7평이거든요. 이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가 사는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기존 한옥보다 층고를 30cm 높였어요. 30cm, 그 작은 공간에서의 그 천장고 30cm는 되게 큰 공간감을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수납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는 뭐 거실이고 여기 바로 안방인데 굉장히 퍼블릭한 것과 프라이빗한 게 맞닿아져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는 문을 불투명한 닫아놓으면 벽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을 달고 그리고 이제 천장을 껑충하게 높여놓으니까 기존 어떤 창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양식들은 지켜져야 될 것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눈에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비례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듬어서 사실 광창이 일반 집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오히려 더 굉장히 좁게 나눠서 기존의 비례들을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디귿자로 된 건물인데 여기 이만큼이 이런 다락이 있어요. 다락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 뭐 수납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나름 욕조도 있고 뭐 그렇게 조그만 건물을 하게 됐어요. 뭐 상냥식도 하고 뭐
그리고 단열 같은 것도 환옥에는 원래 단열재가 없는데 셀룰로스 단열재라는 신문지를 막 찢어가지고 넣는 단열을 가운데다가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드디어 이제 신축일이 들어왔어요. 저거는 이제 실제로 개축이었고 신축일이 들어왔는데 용감한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사실 그 용감하다는 것은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상태에서 혹은 경제적인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있을 때 집을 짓게 돼요.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집을 짓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대전에 살고 계셨고 형과 그 클라이언트 부부는 그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그 많이 편찮으시게 돼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모시고 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각자의 집에 뭐 보증금을 빼서 같이 살자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4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형님 부부, 형님의 장모님, 그리고 자기 부부, 그 다음에 12살짜리 개 1마리, 7명과 4가족과 개 1마리가 사는 집을 그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짓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예산이 사실은 옆에 보이는 이 샌드위치 패널 집을 겨우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덜컥 땅을 사버린 거예요. 사실 처음 의뢰를 받고 한 달 동안 되게 망설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로 와버려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산은 저는 사실 그 샌드위치 패널 집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좀 단단한 집을, 오래가는 집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중간에는 뭐 이렇게 뭐 샌드위치 패널로 뭐 바뀌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되게 운 좋게 좋은 시공자를 로컬에서 찾게 돼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착공해서 완공까지 이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봤던 그 옆집이고요. 뭐 다이어그램으로 공간 구성을 나타냈는데 다이어그램보다는 모형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식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족이 있어서 각 전체적인 뭐 프로그램적인 설명으로는 같이 사는 공간이 되게 쾌적하고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만나는 자리라도 좀 더 쾌적해야 기분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싸우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자 가족들은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주고 싶어서 각자의 방들, 커플들의 방을 떨어뜨려 놨어요. 물리적으로.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에서 거실 사이에는 복도가 있고요. 복도로서 바로 나오지 않도록 했고 2층에도 마찬가지로 형님 부부 방, 장모님 방 사이에 2층 가족실을 또 두고 2층 별도의 화장실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비 한계가 있으니까 총 연면적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실은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을 작게 했어요. 방을 되게 작게 했고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이 작은데도 사용하기 좋으려면 여기는 좁고 여기가 길어야 돼요. 그래야 침대를 놓고서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넓어 보여요. 뭐 그런 것들을 하다 했고 2층은 방이 작은데 좀 공간으로 어떻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방이 요만한데 공간감은 이만큼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의 벽을 이렇게 기울였어요. 기울여서 바닥이 이렇게
연장이 되도록 해서 이 공간감이 이게 아니고 이만큼 느껴지도록 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그 공용 공간의 중요한 공간을 어떤 높으면서도 천장이 높으면서도 안락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단순한 가운데서도 여러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층에 있는 방이고, 그래서 미끄럼들도 탈 수 있고, 뭐 조명에도 좀 낮과 밤이 다르게 그 편안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그리고 되게 적은 예산의 돈이지만 되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발했어요. 그래서 뭐 내단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벽을 아예 끊어가지고 단열재가 연속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그 층간에 뭐 그 결로 방지제 아니면 결로를 막기 위한 그 PE 필름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하고, 안 보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사실은 겉에는 정말 그냥 외장재를 없앴어요. 지붕재도 없애고 외벽도 없애고, 이게 보이는 게 콘크리트예요. 사실은 콘크리트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겉에는 이제 백시멘트로 발라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이 생기면 벽돌집이 되든 아니면 스타코집이 되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지금은 되게 많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지저분해졌는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 내년 정도에 또 지붕하고 벽 공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건축적으로 이제 원했던 거는 지금 굉장히 단순한 가운데서 그 비례로를 잘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수많은 모형들이 어떻게 하면 그 괜찮은 비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모형들을 만들었고, 속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한데 속 안에서는 좀 더 다이나믹한 공간감을 주고 싶었어요. 박공인 듯 하다가 위로는 한 6m까지, 5.7m까지인가 올라가요. 그런 것까지 해서 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샷이에요. 단순한 가운데 하고 싶었고, 뭐 지금까지도 되게 그 제 전시회 한다고 그랬더니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그 두 분 형제가 하트샷도 보내주시고, 뭐 지금까지도 애증의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완공 사진을 찍던 날에 어떤 50대 커플분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이 약간 막걸리를 한잔 하셔서 얼굴이 조금 빨개져서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안에 들어와서 구경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저거랑 똑같은 집을 지어주세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인데요. 똑같죠, 하얗죠. 그런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대지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임진강이 흐르고 두 개가 만나서 조강이 돼요. 이게 DMZ 그 경계수 군세분계선이고, 여기 자리 잡은 대지인데요. 아까 거기랑 용감한 주택이랑 똑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 세 강의 흐름이 만나는 곳에 있고, 뭐 좀 더 가까이서 보면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고 통일전망대가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바로 그 뭐 한 10m 밖에는 정현묘라고 세종대왕의 그 사돈이에요. 세종대왕의 사돈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차는 한 2.1m 애매한 대지차가 경사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좀 낮고, 여기가 이쪽이 남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2.1m 차이가 나는 이 정현묘에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나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섀도우 스터디였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연묘가 있고 옆에 쪽에는 위에 쪽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대지들, 여기는 공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어지는 집들의 풍광들이 좀 다양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기 안은 그냥 되게 그냥 집 같은 집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했던 것들이 외부 공간과 이게 좀 연계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분이, 한 분은 다큐멘터리 그 PD 르뽀 작가고, 한 분은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님이신데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세요. 책 보고 일하고, 그러니까 집이자 사무실이자 하루 종일 있는 공간을 집 안에서만 있으면 좀 저는 답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공간과 연계를 시키고 싶었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책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이런 볼륨이 있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 공간의 흐름, 연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우연히 이제 폴 루돌프가 미스 반데로의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스터디를 한 거를 보게 됐어요. 이게 어떤 흐름들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좀 조밀해졌다가 뭐 훅 풀렸다가 다시 스피드가 빨라졌다가 흘렀다가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들이 그 공간의 흐름이나 연계가 이어질 듯 뭐 끊어질 듯 이어지고 뭐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이 설계에서는 뭐 조그만 공간들이 괜찮았었지만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결국 큰 크기가 한정적인데 그걸 다 자금자금한 공간으로 나누면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큰 공간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정말 원했던 건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안에 들어갔는데도 하루 종일 밖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메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는 지붕은 떠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대지의 흐름을 따라서 바닥이 움직여요. 바닥이 네 가지의 레벨로 움직이고, 겉에서 봤을 땐 굉장히 단순한데 안에서는 좀 풍요로운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지금 첫 번째 집은 경제적인 이유로 외장이 없어졌었잖아요. 전체가. 그리고 두 번째 집은 내장이 없어지는 집이었어요. 여기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그래서 집에 예산이 없으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벽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벽과 문이라는 게. 게다가 이제 2명만 사는데 이거 말고 그래서 벽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공간을 구획을 한다? 시선을 차단을 한다? 바람을 뭐 차단을 한다? 냄새를 차단을 한다? 뭔가를 끊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 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단차하고 그다음에 이 중정을 가지고서 공간을 구획을 하는 역할을 맡기고 싶었고, 그리고 시선을 차단하는 것은 가구로서 어차피 책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러프한 스터디로 그 초기한 금방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그래서 중정으로 전체적인 큰 공간을 구분을 하고 전체가 이제 벽이 없이 이만큼이 한 통으로 이어져서 단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단차가 나고요. 중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서재인데 서재와 안방을 구분하는 중정이 생기고요.
이때는 그 이런 흐름들이 착착착 내려오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엔트런스가 있었고 쭉 되게 담백하게 내려가는 계획이었어요. 너무 하얀데 이거. 근데 지금 보면 이때는 그 소관이 되게 그 단순하고 강렬한데 이걸 좀 처음에는 감추려고 그랬어요. 모서리를 감추고 그냥 네모들의 비례감으로써 이게 뭐지? 뭐 그냥 그런 건물을 하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일부 벽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엔터런스에서 바라보는 점점점 내려가는 것이었고 이때는 수평적인 거 외에도 수직적인 거 하나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창도 있고 중정도 있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이제 서재가 있는, 그리고 이거는 그 책장인데요. 움직이는 책장. 아, 이분들이 책이 많아요. 한 5천 권 되는 것 같아요. 한 줄로 쫙 이렇게 넣으면 75.6m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어차피 늘어나니까 우리 100m 공간을 만듭시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장이 움직이는 책장, 그 다음에 뭐 중정과 뭐 폴딩 도어든 슬라이딩 도어든 해서 연계가 확장이 되고 뭐 이런 계획을 처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고민 끝에 좀 더 정리가 됐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거 하나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벽이 없이 이 지붕이 떠 있어요. 이 집에는 외벽이라고 불릴 그 컨벤셔널하게 외벽이라고 부를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다 창문으로 떠 있고 그것이 이제 겉으로와 속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외부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제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 진짜 외부 같은 외부 공간, 내부 같은 외부 공간, 그다음에 내부 그 외부 같은 내부 공간, 내부 같은 내부 공간 뭐 이러면서 그 단계적으로 스펙트럼을 갖고 싶었고, 이쪽은 이제 뭐 외부 공간들, 얘는 지붕이 반쯤 있고 벽이 없는 공간, 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천장이 없는 공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그다음에 안방의 욕실, 이거는 공용 화장실, 여기가 이제 식당, 부엌, 다용도실, 이게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 서재고요. 근데 여기 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이게 지금 한 17m에 한 12m 정도 되는 이제 공간이에요. 내부 평수로만 하면 50평, 그 중정까지 하면 한 6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기둥이 딱 4개뿐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600 정도 되는 보인데 15층 오피스텔 건물에 쓰이는 부재예요. 그래서 그냥 딱 기둥 4개로만 지지가 되는 건물. 네, 현관 포치고요. 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한 가운데 이제 풍요로운 걸 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색깔의 선택에서도 자, 하얀 것이 이제 뭐 배경이 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고 살림살이가 들어오면 그것들이 바로바로 잘 드러날 수 있고, 근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색감도 되게 다 달라져요.
그것들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도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욕실에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네, 네, 길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리를 몇 겹 이제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손님들 왔을 때는 민망할까봐 이제 내려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올리고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이 통해서 이게 쫙 보이는데 지금 화면이 좀 밝으네요. 네. 360도 이렇게 창이 쭉 돌아서 있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거, 상상했던 거 하나는 지금 보면 창은 고정되어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고 그게 밖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어쩔 때는 반지하가 되고 어쩔 때는 저 높은 곳에 창이 있고 어쩔 때는 딱 적절한 곳에 뭐 창이 있고 하면서 그런 공간감의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이 방은 키보다 높은 곳에 이제 가구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실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대비,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긴장감으로써 주는 되게 단순한데 지루하지 않고 뭐 긴장감이 주는 대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쭉 같은 레벨로 있는 이 벽은 맨 마지막 쪽에서 이렇게 벽에서 바닥에서 띄어지게 되는데 이 벽에 대한 생각도 굳이 항상 뭐 바닥부터 뭐 천장까지 다 이어져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바닥에서도 한번 띄어 있는 벽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연속적인 띠가 연속되는 의미도 있었지만 여기가 사실 가장 무거운 공간이에요. 책이 쫙 일렬로 꼽혀 있는 공간이라서 책이란 게 많이 있는 공간이 좋기도 하면서 항상 한 몇 시간 지나면 부담스러운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책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그래서 이 무거움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 벽은 원경과 근경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중경을 차단을 해요. 그 옆에서 있는 집들이나 막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다 들어오고, 네.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 전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 위주였고 이거는 뭐 전문적인 사진 작가 김영관 사진 작가님의 사진입니다. 아, 너무 하얀 것 같으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상태로 제가 집에 갔을 때, 되게 조금 이상했어요. 아, 이게 집인가? 너무 이렇게 홍하고 막, 그래서 되게 좀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막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간살이가 들어가고 나니까, 아, 한층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이랬던 게 텅 비어 있었던 공간이 차게 돼요. 이게 안방이고요. 이게 아까 작은 방입니다.
이제 지금은 여기에 이제 예쁜 꽃들과 풀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앉으면 이렇게 좀 풀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세종시의 사랑채라는 집인데 어떤 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몇 년 앞두고 있는 뭐 교수님이 이제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나중에 뭐 그 제자들이 오면 같이 연구도 하고 뭐 그런 집을 계획을 했고 그 산 중턱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망이 되게 좋고 뒤로는 산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메스를 가지고서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네모난 메스를 가지고서 했다면 이것을 네모난 메스를 조금씩 다듬어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좀 둔탁해 보이는 둔각과 예각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의 변화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골은 되게 둔각인데 이쪽도 둔각인데 여기 이제 예각이 만나고 이런 예각들과 둔각들 각이 있는 곳에 근처에 이제 그 라운드된 곡선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안에서 메스만 가지고서 어떤 단순함과 긴장감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그 적은 예산과 뭐 퀄리티가 높지 않은 뭐 시공자들과 함께 괜찮은 건물들을 만들까인데요. 그래서 디테일에 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 시공자들과 미팅도 많이 하고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부동교회 리노베이션 그 현상 설계 제출은 못했고 시간이 늦어서 현상 설계 준비안이었습니다. 제가 최부동교회는 이 골목에서 제가 어릴 때 축구를 했던 곳이에요. 제가 태어났던 곳에 되게 가까이 있는 동네고 경복궁역 옆에 그 서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95년 된 건물, 그 교회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프랑스식 벽돌 쌓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민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런 공모전이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복궁역 지하철이고 바로 여기 뭐 음식 문화 거리, 뭐 식당 많은 데가 있고 여기 있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 건물과 옆에 있는 한옥 한 채를 같이 그 오케스트라로 막 바꾸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골목길이 되게 특이한 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건물들이 다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얘는 양옥이고 얘는 한옥이지만 비슷한 피치의 그 지붕들이 연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이 동네에 어울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사는 동네고 물론 젊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래서 이 공간을 오케스트라 연습실 외에도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좀 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쪽에 편의 시설들이 한옥에 있고 이쪽에 출입구를 더 해서 평소에도 여기를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입구가 여기랑 여기만 있었는데 길 쪽에서 좀 더 입구를 주고 여기 이 대청 마루 공간을 바깥쪽으로 골목길 쪽으로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이 존재를 좀 더 알게 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대청에서 통해서 이제 보이는 그 뒤에 한옥이고요. 그래서 뭐 증축할 부분은 일부 증축을 하고 전체를 다 겉에 외관은 이제 그대로 놔두지만
아까 봤던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 놔두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지붕이 실제로는 지금은 안에가 이렇게 천장이 쳐져 있고 속 안에는 이렇게 좀 멋질 수도 있는 나무, 오래된 나무 구조로 돼 있고 여기는 슬레이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건데 이것들을 뭐 서울시에서는 좀 보존을 이 나무를 했으면 좋겠다 뭐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좀 끌리기도 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폴크 플로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얼만큼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겉에 벽은 그대로 놔두고 지붕만으로 어떻게 뭔가 공간을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좀 역동적인 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패턴을 뭐 벽돌 자체가 이제 뭐 네모난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고 각도가 조금씩 변하면서 빛의 양이 조절되는 이건 뭐 개구리 알 같은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각도가 올라가면서 뭐 변화되는 거 아니면 벽돌의 배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가 좀 이렇게 틈새가 벌어졌다가 뭐 조밀해진 걸 다르게 해서 좀 다른 패턴을 만들어 보자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벽돌 형태나 막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봤었어요. 네모난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고 점토 벽돌 아니더라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음향 조절도 하고 빛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그 패턴들을 연구를 하다가 그 모아레 이펙트라고 혹시 저는 김현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모아레 이펙트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숫자 2가 보이네. 숫자 2. 여기 이게 같거나 비슷한 그래? 패턴이 겹쳐졌을 때 겹쳐지는 각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패턴들이 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요. 그렇네? 이게 잘 안 나오네. 한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한 명이 더. 지금 보시면 원래 패턴은 이거예요. 요 패턴 하나가 두세 개가 이제 겹쳐지면서 이런 패턴이 보여지는 공간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속으로 갔을 때는 되게 뭐 빛의 변화나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동적인 걸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제가 뭐 하고 싶은 것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뭐 정리를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단순한 가운데 풍요로운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극과 극이 대비가 되는 가운데서 그 중간에 변화는 뭐 다른 조건에 맡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의심 뭐 그런 것들 벽이 뭐지 뭐 보가 뭐지 이런 생각들에서 출발하는 뭐 새로운 생각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존엄성, 디그니티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그 건물들이 저는 이제 뭐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뭐 서로가 굉장히 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각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마이 아키텍트라는 그 영화를 보고서 루이 칸이 그 되게 열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에 건물을 지어놓은 거를 아들이 오래 있다가 가서 봤는데 다른 건물들은 굉장히 막
손상이 많이 됐는데 그 건물은 사람들이 정말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존중받는 것,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해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의 반은 주거 쪽이에요. 나머지 반이 상업 건물, 관공서, 뭐 학교 뭐 등등 그런 건물이고요. 오피스 이런 거고, 반은 주거 건물인데 그 반 중에서 우리나라는 80% 정도가 아파트예요. 나머지 20%가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 다른 단독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는 아파트나 이런 그 대형 건물, 주거에서도 대형 건물의 비중이 높았다가 점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일본은 반대예요. 짜잘한 뭐 단독주택, 다세대,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이 한 70%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역의 건축가와 건설사들이 그걸 소화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땅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대형 설계사무소 일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을 하는 일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무실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정말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람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나 뭐 친척, 가족, 친구들 집은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 거 일을 받을 수 있어야 내가 정말 생명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일을, 그러니까 건축 설계 일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돈이 이만큼이면 제가 생산해야 되는 가치가 이만큼이 돼야 이 사람이 이만큼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그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돈을 이만큼 받고 자기가 가치를 이만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상대방은 이만큼뿐이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이만큼의 돈을 받는다 뭐 생각을 하면 뭐 그거보다 내가 생각하는 주는 가치는 이만큼은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쏟는 그 비용보다 높아지면 이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기본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그것이 뭐 디자인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공간적인 거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동산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